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년을 맞습니다. 하루 앞서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소환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변호사비 대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 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방향을 바꿔 이번엔 방북비 300만 불을 들고 나옵니다. 변호사비 대납부터 500만 달러 대납, 이제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까지 범죄의 동기와 진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고 사냥입니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어디 간 데 없이 사라졌고 다른 의혹들이 남았다.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사냥이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판단이죠. 본인들의 판단이고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인데 그럼 사냥이라고 치고요. 그 사냥이 시작된 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수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물론 그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어요. 그러다가 쌍방울 수사하다 보니까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불거졌어요. 예컨대.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그 진술과 증거를 쫓아가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것이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들이 사실과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술만 사실과 아니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그 스마트팜 사업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지, 이화영 지사를 왜 평화부지사로 데리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쾌히 설명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김 회장이 얘기하는 후원금 안 받았다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안 받았다면 안 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 이런 객관적인 사정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 그러니까 수사적 언어만 쓰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사실관계를 조금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김영현 특보님은 민주당에 계시니까 오늘 이 검찰 독재 대책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올해 초에 우리가 지금 복귀해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태국에서 체포돼서 송환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시작은 뇌물과 횡령, 주가 조작 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체포돼서 송환돼 올 때 그 공항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건이었거든요. 대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비 대납건 관련해서. 그런데 막상 이제 구속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건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갑자기 이제 대북송금권이 나온 거예요. 그 대북송금권이 이제 800만 달러 아닙니까? 그 중에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300만 달러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유엔 제재라든지 법률이나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었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도에서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제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유리 온실을 지어주는 그런 거였어요. 현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500만 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가지 않았다. 예, 만약에 500만 불을 이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2021년에도 5억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스마트팜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다, 이런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금과 관련해서 500만 불이 스마트팜 대납이라는 것까지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는 300만 불에 대한 대북
그 방북을 위한 그 대납과 관련돼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 불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이거를 규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3자 뇌물죄는 아시겠지만 뭐 부정한 청탁과 대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북한의 그 이제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고 또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몇 가지 따내기 위해서 그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우리 당의 대책위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이라든지 또는 10만 장 그 저기 마스크를 쓰고 10만 장을 저 경기도에 지원하고 이재명 도지사와 같이 이제 협약서를 체결하는 그것도 이제 거절했고 모든 사업들이 다 쌍방울의 요구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그 300만 불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이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쌍방울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지난달에 나온 증언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말씀과 다르게 원래 이화영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이 500만 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이제 대북 제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그 김성태 그 지금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실제로 보내준 돈도 500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그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그 김성태 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주는 돈이 경기도가 주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2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쪼개가지고 보냈고 그 돈도 그냥 어떻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직원들을 중국으로 계속 북한 보냈고 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정상적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행태로 해서 보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성태 회장조차도 말을 바꿨다고 하는데 말을 바꿨다는 얘기는 민주당만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이른바 노상 강도를 뭐 잡범같이 기소했다.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같은 민주당의 항변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향 없는 메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거짓이 사실을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게 검찰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팽팽하게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500만 달러 대납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표로 좀 그려봤는데 2018년 10월 평양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거기서 북한의 김성애 위원장이 김성태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에서 왜 돈을 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냐. 그래서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납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은 돈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갔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 쌍방울 관련된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석 정부 보시기에는 이게 워낙 많은 사건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국민들은. 예. 이 핵심은 뭐로 보세요? 결국 그 스마트팜 사업의 대가로 500만 달러를 대납을 했느냐, 경기도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건 맞지만 그거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는 별개고 쌍방울은 자신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고 로비를 한 거지. 스마트팜 사업은 일종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대납해 줄 이유가 없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애초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형태의 현금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처음부터 저런 사업을 추진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항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직 수사 그 재판 여러 가지 향후의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동안의 쌍방울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민주당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쌍방울 사건 수사가 한동안 소강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죠. 네. 김성태 씨의 주장은 주장이고 김성태 씨의 그런 주장과 이재명 대표까지 그게 연결이 되려면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벽을 넘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또 그런 대가성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을 앞두고 있고 일종의 지금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여론전 나선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검찰이 뭐 기소를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를 안 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또 본인들의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관건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몇 차례 공전되다가 8월 29일로 다시 잡혔거든요. 근데 8월 29일 날 아마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거를 공판 과정에서 똑같이 진술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리스크가 한층 커지겠죠. 예. 자, 오늘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김병기 의원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증거가 없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조사나 수사를 갖다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큰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이 공안 사건, 나아가 북한과 연계된 사건에 있어서 진술만으로 이것이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했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비민주적인 행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은 북한 관련 사건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 단순 진술만으로 조사 않는 게 큰 원칙이다. 윤기찬 부회장님, 이 얘기는 이게 북한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방법이 없다,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진술만 갖고 하는 수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영수증이라는 게 또 있는 거고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본인이 대북 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을 추진 중에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보도자료까지 내고 있고. 그러니까 대북 추진 사실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돈을 건넨 당사자가 300만 달러를 그렇게 해서 줬다고 얘기하고 영수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문건에서도 스마트팜 사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실관계 맞는데 이것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참 미안하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를 전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인한다는 거는 본인이 다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의 얘기대로라면 도지사 얘기대로라면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전처럼. 근데 여기서만 유독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본인이 담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김 전 회장과의 관계도 전혀 오히려 4번 통화 시도한 것이 맞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저는 이 대책에서 나온 얘기가 오히려 이재명 지사께 불리하다고 보는 것이 저 쌍방울에서 어떤 이유로 경기도 사업에 저렇게 많은 응모를 하죠?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응모하는 과정이 일반 기업들은 저렇게까지 응모 안 합니다. 그렇죠. 대기업들도 사실 대북 사업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도 그렇고 무슨 또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응모를 해서 안 됐다고 좀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다 응모한다는 것은 사실은 글쎄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내지 어떤 뭐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됐느냐고 화까지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정상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전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런 일이 있었냐. 난 이럴 때 몰랐다라고 구체적인 변명하시면 돼요.
이런 거 있었던 거 다 몰랐다. 그런데 말씀을 교묘히 피해 가십니다. 예컨대 그 마스크 받은 거잖아요. 근데 사진 안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받았는데 왜 사진 안 찍죠?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억 뭐 얼마 정도의 그 후원금 받으셨다는 거 지금 부인 안 하고 받았다고 치고요. 그다음 아태업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대북 행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행사에 아태업의 김성태 회장이 돈을 지원하죠. 이건 왜 그렇게 원래 경기도가 부담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불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 변호사님. 저 아까 2018년부터 19년까지 있었던 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왜 지금 문제를 내느냐. 지금 김병기 의원 말씀처럼 북한 사건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진술만으로 조사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에 딱 떨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란 거예요. 예. 지금 그 2018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이같이 스마트팜 지원을 했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돈이 2019년 4월까지 한 500만 달러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친서를 보낸 송부본과 친서 원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최초에 보내기 전 원본 같은 경우에는 방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올해 2월 달에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실물 친서가 나왔고 나아가 그 이후에 2019년 9월, 10월 이 무렵에 또 지금 방북 대가 어떤 통행료와 관련된 300만 불 그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직후에 경기도 지사 직인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서명이 있는 초청 요청서가 그대로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일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혐의를 검찰은 계속 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적 증거가 그렇게 확실히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술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저도 좀 잠깐만 덧붙일게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게 이재명 대표랑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이제 엮으려고 하다가 그건 이제 유야무에 없어져 버리고 대북 송금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거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그거에 대한 범행의 동기라든지 과정들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만 불을 스마트팜 비용으로 대납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거기다가 추가해서요. 실제로 500만 불은 2019년 5월 달에 단천특구 히토류 독점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쌍방울이 북한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금조로 1월과 4월 달에 나눠서 200만 불,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줬다라는 것이 그 주가 조작 나노스라는 그 계열사의 나노스라는 등 광림 등등으로 해서 주가 조작해서 1,500억을 벌었잖아요. 그 나노스의 IR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상에도 500만 불이 계약금을 줬다는 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비 대납권처럼 500만 불에 대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지금 유야무에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거는 그냥 300만 불 방북 비용 대납이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과 관련된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경기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된 저거는 경기도지사가 인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성립이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5가지 정도 사례에 있어서 하나도 쌍방울의 요구대로 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뭔가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30일 정도의 소환 통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일 날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300만 불 방북 비용에 대해서 소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오늘 대책에서 주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권도 이제 유야무에 없어졌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하면서 300만 분도 제3자 뇌물로 기소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정부가 그럼 이전 정부가 4억 불 정도의 대북 송금 한 경우에 방북을 위해서 그때는 정부에 북한의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은 못합니다. 큰 대기업조차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하려고 시도했던 게 드러나서 처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어떤 사업 인허가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돈을 줬던 것이고 이것이 기수가 되는지 여부는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법률적 예. 설명인데. 이것도 저도 그럼 반박할 수밖에 없는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지자체는 합법적으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대선까지 생각하시는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그거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불법적으로 해야 될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가 아직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